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제 5강인데요. 수장, 창호, 유리, 미장, 타일, 도장 공사인데요. 여러분 수장은 마무리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창호, 자 문과 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유리도 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미장은 대부분 미장은 뭘 바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쁜 표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미장이란 말 뜻은 예쁘게 장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일, 도장. 도장 흔히 이런 페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구조편이 끝나는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수장공사입니다. 수장공사는 벽이나 천장, 바닥, 자, 도배 등의 공사로 실내를 마감하는 공사를 총칭해서 수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벽체. 자, 이 벽체가 지금 나무로 마감이 됐는데 꼭 나무로 마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 외 재료로 사용해도 여러분, 자, 벽체 수장공사고. 자, 여러분 천장인데요. 여러분 천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뼈대를 뭐라고 얘기하면 반자라고 얘기하고, 자, 어느 경우에는 이런 반자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여쭤봅니다. 천장이라고 다 아시죠? 천장. 천정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자, 근데 이 천장을 대는 목적이 뭘까요? 천장을 대는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다 천장을 만들 건데, 이 천장을 만든 틀이 반자라고 했어요. 이 반자를 대서 천장을 만드는 이유는요, 이 윗부분이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가림막이 여러분 천장이 되는 거죠.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도배하죠. 도배. 자, 이 도배도 여러분 지금 천장에 도배하지만 벽에도 여러분 또 도배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수장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도배공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많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자, 반자는 여러분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몇 가지 정도만 거기 특징만 좀 보시면 돼요. 벽체 마감에 관련된 얘기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창호공사입니다. 창호. 자, 채용과 통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과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을 자유롭게 하는 문을 총칭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과 자, 문을 총칭해서 여러분 창호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의 또는 창의 종류를 배울 건데요. 자, 이거 여다지, 이거 미세기, 미다지예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정말입니다. 자, 시설교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요 세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절대 구분 못합니다. 자, 근데요, 구분 못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제까지. 왜요?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여다지라 그러는데 요 여다지에 요 문 손잡이를 우리가 도어록 또는 실린더라고 하는데요. 이거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서 여러분 철물점에서 사오냐면 우리 집 문 손잡이가 있는데 그 방문 손잡이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다 알아.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맞는 제품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시험에서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여다지는 여러분 요렇게, 자, 여기에 여러분 지금 뭐가 있냐면 경첩이 달려 있죠. 이 경첩에 고정돼 있으면서 자, 여는 거죠. 하나면 왜 여다지? 이게 두 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쌍여다지라고 하죠. 자, 이게 미색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걸 미석이라고 자꾸 쓰는데 여러분 미석이가 표준어가 아닙니다. 미색이가 표준어로 돼 있죠. 그래서 미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미다지예요. 자, 그럼 미다지 대표적인 경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스크린도어 또는요, 여러분 저 지하철의 요 문 같은 거.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또는요, 여러분 승강기 있죠? 엘리베이터.
요 승강기에 사용되는 요 문이 여러분 미닫이에요. 그러면 미세기하고 미닫이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여러분 보시면 볼까요? 여러분 미세기는 제가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 다 안 열려. 여기 열어도 결론 여러분 얘는요. 문이 열려봐야 전체 요 개구하는 이 개구부의 50% 반밖에 안 열리죠. 최대가 그래요. 그래서 주로 미세기는요. 사람이 이걸 꼭 창으로만 만들진 않죠. 문을 만든 데 있냐고요? 있죠. 여러분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그런 문들 보면 다 그게 바로 미세기가 되는 거죠. 문도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 미세기가 하는 목적은요. 만약에 문으로 만들면 이 문은 사람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만들면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또 하나 주로 미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채광, 환기의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미세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미닫이입니다. 자, 미닫이는 여러분 열면 계곡부 전체가 열리죠. 그래서 지하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곡부 전체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포켓이 또는요 슬라이딩 돼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계곡부 전체가 열리면 요거 미닫이. 얘는 반밖에 안 열리면 미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물어보는 건 여닫이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자, 실린더는 어쩌고저쩌고 돼갖고 여기는 어디에 쓰냐? 여닫이. 이걸 갖다가 이 실린더가 미세기라고 얘기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금 장치가 있죠, 미세기에. 이 잠금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크리센트 또는 크레센트라고 얘기하죠. 크리센트 또 크레센트 발음 차이니까 여러분. 자, 문제는요. 이 크리센트 크레센트는요. 요 미세기에 사용됩니다. 주로 얘는요. 잠금 장치에 아셨죠? 자, 이거 혹시 여닫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 미닫이 같은 여러분 레일 같은 데 필요하죠. 레일 같은 거. 자, 또 호차 같은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자, 그 특징을 물어보니까 그 잠금 장치, 사용되는 그 창호 철물의 종류를 꼭 아시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걸 알아야 돼요. 미닫이가 뭐고 미세기가 뭐고 여닫이가 뭔지 꼭 좀요. 아셨죠?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야 될 문이 여러분 요거 접문이에요. 이걸 다음번에 말할 접이문. 그런데요. 이거 무슨 문이냐고 물어보면 꼭 다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저거 자바라인데. 여러분, 자바라는요, 일본 말이에요. 접히고 주름이 져 있다 있어서 여러분, 자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문 접이문인데, 자, 문제는요, 이 전문 접이문의 형태가 여러분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문 접이문이 되려면 이 문짝이 꽤 커야 돼요. 여러분 혹시 병풍이라고 아세요? 병풍? 아니면 여러분 시내버스 앞문처럼 이렇게 접어지는 문 있죠? 그게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잘자잘한 거 있죠? 그건 여러분 조금 이따 다른 사진으로 나와요. 사실 그런 문을 여러분 아코디언 도어라고 얘기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그 다음에 회전문 나와 있죠? 자, 회전문을 쓰는 목적은 여러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얘는요 항상 문이 닫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으면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는데 에너지가 손실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두 사람 또는 들어올 때도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들어오다 보니까 출입 민원을 제한할 때 너는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제한할 때 자, 이렇게 회전문을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르내리창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르내리창이 요게 여러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이걸 눕혀놓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세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런 걸 오르내리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창호철물이죠. 뭐 자유경첩 있고 돌조기도 있고 피봇인지 레버터리인지 플로인지 도행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냐, 어느 문에 어느 창에 쓰이냐 요거 물어봐요. 용도가 뭔지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다지, 여다지, 미세기 이런 걸 알아야 얘가 어디 쓰는지 아는 거죠. 그런데 미다지, 미세기, 여다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시설교는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정확히 알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외우고 있으니 다른 것 못 외우는 거죠. 왜 다른 거 못 외워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또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해서 막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그 기억력이 얼마나 가냐고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자꾸 보고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는 거지. 안 보면 여러분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 물어봐요. 그러려면 결론은 이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여다지, 미세기, 미다지. 다른 것들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개가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다지, 미세기, 미다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미세기하고 미다지하고 헷갈리고 여다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 사는데 아무 불편 없었어도 시험은 저게 꼭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시설교는 별거 없습니다. 시설교는요. 우리 주변만 활용만 잘하면요. 굉장히 쉬워요. 민법 실체 없죠. 그 다음에 회계 실체 없죠. 뭔가를 여러분 이론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만 시설교는 안 그래요.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을 활용하면 돼요. 더 이상 좋은 공부 없어요. 여러분 백문이 무려 일견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면 돼요. 사실 매번 보고 매번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차원공사에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거 말고 여러분 도어 스톱 있죠? 혹시 이거 어디서 쓰나 보세요. 이거 말발굽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창문 문 뒤에 있죠. 이런 건 여러분 지금 복도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바닥에 설치돼요. 자, 얘는 더 이상 열리지 마. 아니면요, 열린 걸 여러분 고정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도어 스톱이에요. 도어 체크. 보셨죠? 얘는 열려짐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죠. 주로 어디에 쓰던가요? 여다지. 실린더 잠옷에 또는 도어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 손잡이. 어디에 쓸까요? 그러면 여다지에 쓰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보셨죠? 크리센트 상관없습니다. 요거 아까 어디에 썼죠? 여러분 요거 미다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미세기에 쓰는 거죠. 미세기. 또 오르내리 창에 사용됩니다. 딱 두 군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 간단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거저 먹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미다지, 미세기, 여다지 이걸 구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거 자꾸 여러분 몇 번 보시면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에 자 유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요. 자 유리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유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무슨 유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보통 판유리입니다. 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소다 석회 유리라고도 하고 또는요 크라운 유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유리, 그러니까 유리창에 여러분 있던 유리, 자 보통 판유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꺼운 유리. 자 그중에서 여러분 유리를 갖다가 이제 구분할 겁니다. 박판과 후판으로요. 이게 그냥 아무 개념이 없이 여러분 이거 외우잖아요. 이게 헷갈려요. 볼까요? 두께 6mm 이하를 박판. 6mm 이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박판이라고 하는 건 얇은 판이죠. 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6mm 이상. 6mm 이상 되는 것은 여러분 후판. 두꺼운 판입니다. 그럼 좀 있으면 헷갈려요. 박판이 두껍다고 그랬는지 얇다고 그랬는지 후판이 두껍다고 그랬는지 얇다는지. 여러분 사실 공부하시다 보면요. 여러 개 있는 것은 외우지도 못해. 어떤 그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아이 모르겠다 그냥 찍기도 쉬워요. 그런데요, 딱 두 개 나오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헷갈려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자, 그러면 사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팍판은 뭐라고 했어요? 얇은 판. 후판은 두껍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은박지라고 들어봤어요? 은박지. 껌종이 보면 은박지 있죠? 은에서 은박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아주 얇다는 뜻이에요.